2026년 4월 대통령 세종 집무실 논의가 다시 구체화되고 있어요. 오랫동안 말로만 나오던 행정수도 완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땅이 아주 넓은 나라도 아니고 이미 서울이라는 수도도 있어요. 그렇다면 수도에 관한 이야기는 왜 계속 나오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수도 이전 이야기가 복잡한 이유는 법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2004년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쉽게 말해 서울이 오랫동안 수도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관습적으로도 수도라고 못 박은 것이죠. 그래서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수도를 옮기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졌어요. 오늘날 수도 이전이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같은 방식으로 논의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행정수도 문제는 정치와도 깊게 연결돼 있어요. 진보 진영은 수도권 집중을 줄이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 행정수도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보수 진영은 행정 비효율과 안보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 정치에서는 생각보다 지역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기도 해요.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행정수도 문제로 이익이나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죠. 특히 충청권은 수도권과 영남, 호남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지역으로 여겨져 선거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충청권 민심을 얻기 위해 행정수도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도 많았어요. 세종이 행정수도 후보로 계속 거론되는 이면에는 이런 정치적 배경도 있어요. 경제 문제도 중요해요. 행정기관이 세종으로 더 옮겨가면 공무원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로와 철도, 집, 학교, 병원, 상가, 땅값까지 함께 영향을 받아요. 세종과 충청권에는 새로운 투자와 개발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서울 중심 경제 구조에 익숙한 기업이나 수도권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변화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행정수도 논쟁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서울이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실과 국회뿐 아니라 기업, 금융, 언론, 대학도 수도권에 함께 모여 있어요. 그래서 자본과 사람이 너무 많이 서울에 몰려 있죠. 이런 부분에서 부동산이나 교통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